여러 가지 3대 특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지금 수사 인력이 이제 미미하다. 그래서 창원지검 수사팀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상황이라서 제대로 명태균 게이트는 수사 또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저도 답답하죠. 네, 심정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게 너무 많긴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무슨 목걸이나 귀금속 뭐 이런 것부터나 매관 매직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특검 내에서도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관심도나 비중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전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창원지검 수사팀이 거의 그대로 합류를 했는데 새로운 인력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저는 기존의 창원 수사팀이 합류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봤거든요. 예,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창원지검 수사팀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수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 특검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바에는 새로운 수사팀으로 갈아가지고 네. 그런 그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여력이 좀 생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참 답답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되는 수사, 뭔가 좀 더 큰 건 이런 거에 수사력을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서희건설이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인력을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요건 약간 찬밥 신세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가. 그래서 사실 저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때 좀 우려를 했던 것이 그냥 이걸 단일 특검으로 가는 게 맞나,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사건들이 묶여 있는데 이걸 여러 개의 특검으로 쪼개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특검이 이건 명태균 게이트를 넣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사 결과는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미진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또다시 수사를 더 하거나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길종의 지금 동력이 어느 정도 좀 상실된 상황이라서 추가 파견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갖고 네. 하게 하는 방안이 하나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고심해 그리고 봐야 오히려 된다.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계속 들고만 있잖아요. 네. 별다른 수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그렇죠. 걸로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특검이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하. 이런 다른 기관에서 요거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김건희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라고 하면 이거 오히려 빨리 경찰이나 다른 데로 넘겨갖고 거기서 충분히 수사팀을 꾸려갖고 하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예, 오히려 특검이 이걸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찰에 서울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 수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거의 다 멈췄어요 지금. 아하. 이거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네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예정이 돼 있어요. 특검은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많다고 봤다라는 거고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삭제된 문건 이걸 좀 복구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도권 교정 수용 능력 뭐 3,000명, 3,600명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고서 내용 이 삭제된 문건이 복구가 됐는데 특검은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습니까? 구속이 될까요? 지금 구속 가능성은 저는 한덕수보다는 높다. 한덕수보다는 높다. 다만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는 조금 낮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보다 가담 정도는 박성재 장관이 높은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된 것만 나와도 당일날 계엄 직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법무부 간부에다 크게 세 가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검찰에다가는 합동수사부 파견 검토해라. 그리고 교정본부에다가는 그 수용 능력 점검해라. 네. 출입국본부에다가는 출국 금지 인원 대기시켜라. 네, 이런 건데 이건 충분히 계엄에 있어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구속의 요건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인데 도주 염려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유죄 판결 갖고 형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구든 도망가고 싶어지죠. 예, 그 당연히 도주 염려 있는 거고. 예. 증거 인멸은 박선재 장관은 지금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면서
예, 지금 다 말을 맞추는 그런 정황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이미 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핸드폰도 바꾸고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 보면은 구속 여건은 좀 충분하다. 네. 다만 이제 이상민 행안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국회에 그런 지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가 다소 좀 유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판단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구속 요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사법부 이제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건데 한덕수 영장 기각, 뭐 리박스쿨 대표 영장 기각 그게 문제죠. 이런 것들을 봐왔기 예, 때문에 지금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이거? 중앙지방법원에 4명의 영장 판사가 있는데 그중 3명이 이제 소위 수원 피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수원 피플. 예, 저기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일부러 그 사람들을 수원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네.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중앙영장판사에 3명을 박아놨다. 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지금 오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중앙영장판사들은 각 법원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왜 수원에서 하필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사람 3명을 한 번에 중앙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그 3명이 다 영장판사로 가는가? 예. 또 이해 못 너무 이상하죠, 이거는. 이례적인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 3명 중에 3명이 아닌 다른 1명. 네. 그 이제 남재진 남 부장판사. 네, 네. 예, 그 사람은 영장을 잘 내요. 보면 잘 발부하는 나머지 3명은 이사가리 반치 기각률이 높단 말이죠. 높은 걸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도 그 수원 피플임 중에 한 명입니다. 담당 판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박정호 때문에 판사. 이 거기가 이제 좀 저는 위험 요인이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네요.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언급한 판사는 남세진 부장판사, 네, 윤석열 이제 구속을 했던 남세진 부장판사, 권성동 의원도 구속을 했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내일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심사는 박정호 판사가 네. 저랑 동명이인입니다. 모든 복을 다 이름이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특검 이제 파견돼 있는 이제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사실상 항명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또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와 쉽지 않네. 조직적인 저항이 있네.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 과정은? 이제 그 해보셨으니까 검사들이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개혁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아주 네. 오래전에 검사를 했던 어떤 분이 검사 게시판에 써놓은 말이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혁을 당할 것입니다. 딱 그 예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치 항명하듯이는 네. 파업 옛날에 그 의사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것처럼 파업하듯이. 그런 것처럼 지금 젊은 검사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유아적인 행태고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예, 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이걸 하면서 내세우는 주장도 부적절한 것이 예. 예. 그럼 아예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할 거면 그냥 화끈하게 그럼 들이받든지 그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는 일을 뭐 그래도 아예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하면서 또 뭐 이상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내세운 명분 또한 검찰청 해체와 수사 기소의 분리거든요. 네. 어차피 검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어질 건데 왜 우리를 데려다 수사를 시키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앞으로 없애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없애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수사권이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인 것이고 그거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사직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외청에 이제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권층처럼 인식이 되고 또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 본인들이 무슨 조선시대 사대부처럼 생각을 하면서 네. 국민들 위해 군림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 권한을 국민들한테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게 처음부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시험 잘 봐서 쟁취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주국가에 맞지 않는 거고 거기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나가라고 하면 사직서 내지도 않아요. 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검찰의 개혁의 이유를 다시 한번 잘 보여줬고 1년 남아 있는 건 유예기간 1년 남아 있는데 예. 그 안에 정말 꼼꼼하게 검찰 개혁 완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당연히 이제부터는 좀 노가다 작업입니다. 노가다 왜요? 검찰청 해체 뭐 이런 큰 줄기는 이제 일단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개정해야 하는 법령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백 가지가 넘거든요. 이 형사소송법만 해도 이제 400개 조항이 넘는데 그걸 하나씩. 이거 하나하나씩. 근데 또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사고가 나니까 되게 신중하게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노가다 작업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좀 해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네. 좀 사고가 안 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이 돼서 예. 여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이 많이 가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 제대로 예. 되겠느냐 이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요? 좀 최소한 인력만 남기고 이제 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검사들을 파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칼자루를 쥐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가다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노가다 작업은 사실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말고 큰 권한이나 큰 개혁의 방향이나 결정 이런 거는 위에서 다 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무적인 작업 정도만 전담케 해야 된다. 네. 아마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을 등으로 바꿔가지고 예. 그게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켰던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등 이거의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예. 중등이 들어가는 그 조항 전체를 다 날려버리는 수사 못하니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1년을 정말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보가 들어왔는데 해병특검에서 윤석열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예정이다라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뭐 나오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 속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윤석열 꼭 나와 또 소고정 할지 모르겠는데 꼭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